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X9 버전이고요. 머신센터 관련해서 구독자 요청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공개 도면 25번에 대한 신속하게 스케치를 하는 방법, 특히 이제 증분값하고 연산, 회전 이동 방식 등을 활용하는 일 텐데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기계 가공 캠 프로그래밍을 위한 스케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작업 내용은 여기 세 가지 보시면요. 증분값 방식으로 스케치하고, 연산 방식으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회전 이동 방식으로도 스케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스케치를 조금 빨리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문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신 센터 관련돼서 여기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 공개 도면 25번 요 도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도면 여기 보시면 요 도면이고요. 이거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캠을 짜는 건 아니고 요 도면을 좀 쉽게 빨리 그려보자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마스터캠 X9 버전 요거 활용해서요. 이게 평면도만 우리가 이제 그리면 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깊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죠? 요건 실제로 우리가 캠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짜는 부분이라서 됐고요. 우리가 지금 요 바깥쪽에 있는 이런 형선들, 이 외형 스케치를 해줘야지 이 스케치대로 이제 캠이 짜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런 형상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스터캠에서 신속하게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분값하고 연산이라는 방식, 그 다음에 회전 이동 방식이라는 거, 요거 이상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쓰게 되면 신속하게 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터캠 오셔서요, 왼쪽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보셔야 되는 게, 그죠? 이제 머신 그룹에 보면, 밀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속성에 밀 디폴트 되어 있는 거 먼저 보셔야지, 우리가 이제 머신 센터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가공 원점 항상 XY 원점 요 부분이잖아요. 요 지점 원점이니까 항상 그림은 요렇게 원점에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에 해당하는 부분 얘기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세팅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세팅해도 상관없고요. 실제 가공에서는 여기를 만약 세팅했다면 그림은 요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요. 그죠? 예, 그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건 사실 여기죠. 요 부분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사각형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원점. 자,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빨리 한번 그려볼까요? 신속하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번 이제 강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 가로 세로가 70에 69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 보이시죠? 자, 그럼 상단에 가보면 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사각형 그리기. 클릭하시고 사각형. 여기 원점에 가면 이런 표시가 뜨죠. 이런 표시가 뜨면 왼쪽 마우스 클릭, 손 띄고 캡처 뜨듯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가로, 지금 이제 제 거는 96점 얼마 나왔고요. 세로는 84점 얼마 나왔어요. 이 말은 세로,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96점 얼마고요. 세로 여기가 84점 얼마라는 소리예요.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적용 버튼이고 이게 확인 버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그리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치수를 클릭을 해서 가로 70이라고 주고 세로 69라고 각각 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그죠? 길이가 작아지죠? 사이즈가 딱 맞춰지죠? 자, 이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가 이제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그림. 가로가 70이고 세로가 69. 상단에 가면 여기 스마트 치수라고 해서 노란 전구색 보일 거예요. 요거. 얘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 치수니까 내가 원하는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치수 한번 뽑아보죠. 클릭하시고 선을 찍을 때 끝점 찍지 말고 찍어도 되는데 끝점 찍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을 두 번 클릭해야 되고 어정쩡하게 이런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지 선이 한 번에 뽑혀요. 여기도 어정쩡하게 여기 찍고 당겨야지 각각 치수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컨트롤 Z로 좀 뒤로 그냥 백 해가겠습니다. 아니면 요거 백 눌러가지고 제가 뒤로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림. 자,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리는 건 뭐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바깥쪽을, 그쵸? 뭐 물론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든 어디든 간에 이 바깥쪽 테두리를 우리는 윤곽이라 부릅니다. 그죠? 예, 윤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윤곽 가공이라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이 형상을 우리는 포켓 가공이라 형상이라고 불러요. 예, 이건 이제 이 말은 좀 통일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윤곽에 해당하는 이 윤곽 부분을 먼저 스케치하는 편이에요. 그림을 이해되셨죠? 이걸 먼저 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윤곽부터 먼저 해보죠. 어떻게 해주면 좀 더 빨리 해줄까요? 그죠? 우선은 윤곽에 해당하는 이 테두리가 이 테두리, 큰 테두리가 하나 보이시죠?
맞죠? 이 틀 안에 여기 이게 약간 이렇게 노치 부분처럼 움푹 들어갔고 여기도 움푹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꺾여 있고 여기도 움푹 들어간 모양 맞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큰 테두리부터 먼저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걸 선을 한 개 한 개 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점선 그리기 이용하고, 뭐 이게 연속선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갈 수도 있겠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죠? 캐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걸 배웠지만, 그죠? 캠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그리지 마시고, 캐드 하시듯이, 즉, 캐드를 할 때도 우리가 좌표 방식으로 그림도 그렸지만, 그거 그거 다음으로 넘어간 게 그 어떤 옵셋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선을 그대로 옵셋을 해서 선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캠을 짜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 자, 그러면 이 선, 5mm 떨어져 있는 요 선, 요거 선 보이시죠? 여기 수직선. 얘는 결국 이 선이 5mm 떨어져서 여기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 바닥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4mm 돼 있죠. 그쵸? 이런 값들은 다 우리 지금 사각형 그려놓은 요 테두리 가지고 옵셋을 하면 될 거고 60이라는 값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지금 3mm 옵셋 한 다음부터 여기 62 옵셋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61이라고 한 옵셋도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5mm 옵셋된 이 선이 61 정도 옵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 즉 윤곽선을 먼저 완성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까운 4mm, 5mm. 자, 여기 보시면 선을 한 개씩 옵셋할 거예요. 그러려면 상단에 가보면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지금 그림이 요거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거는 지금 그냥 이동 옵셋 한 개짜리 돼 있고요. 요거 역삼각형 여기 눌러보시면, 요거 역삼각형 눌러보시면요. 여기 보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거 보일 거예요, 먼저. 요거는 선 두 개 이상일 때예요. 근데 지금 선을 우리는 한 개씩 단독으로 옵셋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두 번째인 이동 옵셋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역삼각형 누르시고 이동 옵셋 요 두 번째 거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선 한 개씩 옵셋 한다는 소리예요. 자, 바닥에서 요까지 위로 올리죠. 요거 4mm 맞습니까? 요 바닥선을 위로, 즉 요 선을 4mm 올린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 수치를 4라고 주고 캐드 옵셋하고 똑같습니다. 4를 먼저 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그러니까 4mm 옵셋 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건 적용이에요. 적용. 왜냐하면 옵셋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mm는 어디입니까? 왼쪽에 있는 이 선이 오른쪽으로 5mm 가는 거죠. 5 주고 엔터 주고 왼쪽 선 클릭 오른쪽으로 적용.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김에 요거 5mm 갖는 걸 부분에 보면 또 6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61도 한번 해버리죠. 61 주고 5mm 옵셋한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적용.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했었어도 되는데 일단 요거 4mm 옵셋 바닥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62mm가 옵셋됩니다. 그래서 60이라고 숫자를 바꿔주고 요 4mm 옵셋된 선을 위로 한번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얘를 4mm 옵셋, 62mm 옵셋, 5mm 옵셋, 그 다음에 61mm 옵셋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처럼 해도 되고 한쪽 방향으로 다 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 나머지 다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두리는 끝났죠. 끝났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테두리의 틀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삐져나간 선들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선들이 지금 보일 텐데 이 선을 일부러 트리밍으로 끊어낼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선이 있다가 자동으로 좀 정리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렛이나 이 명령을 주기 때문에. 캐드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캐드가 그죠? 캐드의 경험이 없으시거들랑 뭐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쭉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건 남겨놓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이런 R4나 이런 것들은 필렛 주고 나면 얘들은 그냥 자동으로 사라질 선들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여기 아웃라인은 끝났겠네요. 아웃라인은 끝났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어떤 선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 선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움푹 노치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 자, 이런 형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려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요 지점을 한 방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다가 먼저 원을 그려놓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정확하게 원 위치 잡아서 그려놓고 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바닥선을 옵셋 16 해주고 요 선을 또 6mm 6mm 해서 12mm 또 옵셋 해주고 또 요 선 가지고 20mm 옵셋 해주고 이렇게 선을 3개, 1개, 2개, 3개를 그리고 R6, R6 이렇게 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트리밍도 해야 되고 선도 잘라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얘를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주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을 그리고 나면 원에 어떤 점이 생기나요? 여기 사분점이라는 것들이 생기죠. 그 사분점 이용해서 수평선 그리고 수평선 그려주면 요 위쪽 아래쪽 선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요 틀을 바깥쪽을 먼저 그렸다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원이 있다면 원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런 원. 그죠? 얘들도 원이긴 한데 얘들은 선이 빠르고요. 얘는 단독으로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원을 찾으시면 돼요. 그 어디? 센터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요 센터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센터점을 우리가 한 방에 얘 원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증분값이에요. 제가 이제 델타 값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좌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제 원점이라고 치면, 물론 원점이지만, 여기 원점 기준에, 요렇게 요 지점을 x로 얼마를 그으면 됩니까, 여러분? 요렇게 x가 얼마인가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 선 라인까지가 얼마예요, x가? 5mm가 있고, 그 다음에 20까지 갔다가 6mm 뒤로 빼는 거죠. 혹시 요게 이해되나요? 요 지점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x가 얼마가 되나요? 5mm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 그 다음 20이라는 숫자는 요거 넘어서까지 20이죠. 그러니까 5하고 일단은 5 더하기 2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20은 요 6mm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빼기 6을 해주면 값이 나오죠. 물론 암산을 하면 19m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죠? 지금 근데 이렇게 계산한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죠. 그죠? 맞죠? 머릿속으로 계산했는데 이 계산조차 이제 마스터캠에다가 연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증분값 안에다가 그거 이용할 겁니다. 요거 좀 말은 이해되시나요? 요 수직선이 5mm 갖는 부분, 그 다음에 20까지 갔다가 6mm 빼면 요 지점 맞죠? 그러니까 요 선 기준, 요 포인트 기준에 요 x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19 맞죠? 5 더하기 20 빼기 6mm. 자, 그게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건 x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에 해당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얼마입니까? 여기, 요 지점에 y. 자, 3mm 더하기 16 더하기 여기 반경이 6이니까 여긴 6이네요. 그죠? 결국은 y는 4 더하기 16 더하기 6 맞습니까? 그럼 토탈은 얼마예요? 26이다. 그죠? 물론 이건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계산조차도 마스터캠에서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방에 원을 그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증분값 방식에다가 연산을 시켜버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쉽게 빨리 그리는 방법, 신속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분값하고 연산, 그 다음에 뭐 회전 이동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셨죠?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자, 제가 포인트를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기준에 요거 점 찾아가는 거예요. 요건 한 방에 그릴 거예요. 요 점 기준에. 자, 그러면 일단 원을 그릴 거잖아요. 요 원을 그릴 거니까 상단에 원 그리기 원이 하나 있어요. 맞죠? 원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점 반지름 원이에요. 아이콘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바로 그냥 클릭을 하면 원이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없죠. 요 지점에서부터 x가 얼마, y 얼마 지정한 요 지점은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클릭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ESC 빠져나오고 다시.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러분. 자, 일단은 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일단 먼저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내가 기준을 잡을 기준점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요 점 기준으로 잡았죠. 아까 카운팅 할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니까 요 지점까지. 맞습니까? 요 지점까지를 X 기준으로 갔다가 Y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요 점이죠. 예, 맞아요. 그 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원 클릭,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을 클릭해 보세요. 여기 원점을 클릭하고 나면 상단에 이런 창이 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증분값이라 부르죠. 이 형상은 사실 델타라고 불러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읽을 때 델타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증분값을 넣으라고 하는 입력창이 떠요.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XY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넣는 거예요. 컴마라고 하는 거 여기 기호도 넣으면서, 그러니까 컴마 앞부분이 x 값이고 컴마 뒷부분이 y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자, 요거 기준으로 아까 찍었죠? 그러면 여기가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요 수직선에 요 해당하는 x점은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5 더하기 얼마요? 20 빼기 6 맞습니까? 요 연산 맞죠? 요 값이 x 값이죠. 그 다음에 요거 구분 지으려면 뭐 든다고요? 컴마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컴마 하나 치십시오. 얘다가 컴마 넣으시면 돼요. 컴마 그냥 요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요게 그럼 앞부분이고 x 값이고 y 값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제가 ESC 눌러가지고 빠졌네요. 더하기 20 빼기 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자, y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y는 4 더하기 16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원점 기준에서는 요 꼭대기가 6mm가 더 있으니까 y는 4 더하기 16 더하기 6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값은 얼마? 원점에서 여기고 y 값은 얼마?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원이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됐습니까? 자,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치수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요 정도 얼추 하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활성화돼 있죠. 상단에 지름 혹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6 돼 있으니까 여기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6 엔터 주고 더 이상 없으면 오른쪽에 요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요 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 원이 요 원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 원점 기준으로 요거를 찍어서 원점 기준으로 얘를 센터를 찍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위치를 한번 아까 스마트 치수 이용했잖아요. 상단에 스마트 치수 클릭하시고, 그죠? 여기 원점 콩 찍고, 여기 센터점 콩 찍고, 밑으로 쭉 당겨내면 X값. 다시 센터점 콩 찍고, 원점 콩 찍고, 여기 센터점 콩 찍고, 왼쪽으로 당기면 26.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한번 눌러주시죠. 자, 그럼 X 19 맞습니까? 아까 우리 암산했었잖아요. 5 더하기 20 빼기 6이 19였고, 바닥에서는 4 더하기 16 더하기 6이 26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치수 치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4분점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상단에. 그래서 두 점선 클릭하고, 4분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 4분점이에요, 마스터캠에서. 요게 4분점이에요. 요거 4분점 맞습니까? 맞죠? 4분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선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약간 그죠? 조금 벗어나게 한번 클릭하고 얘도 요건 지금 연속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요거 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으로 여기 찍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연속선을 끄십시오. 연속선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는 완성됐어요. 물론 선을 옵셋 해가지고 필렛을 주는 것도 맞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속도가. 이해됐죠? 자, 선 정리는 이따가 한꺼번에 하시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모서리는 R 사지만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요 부분에 이렇게 노치 부분 보이죠?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것도 어떻게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원과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이 원 센터점을 찾으면 편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차이점을 잘 보시면 얘는 원 센터를 한 방에 찾을 수 있지만 얘는 두 개인데요. 이건 계산하기가 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선 보이십니까? 어떤 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선이 10mm 옵셋됐고 다시 수직으로 14mm 옵셋됐어요. 그러면 선, 얘 지금 있는 이 선 가지고 10, 10을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가닥.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얼마예요? 여기 맨 밑바닥에서 34.5, 그 다음에 18 돼가지고 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34.5에 해당하는 이 선은 없잖아요. 중간에 포켓은 없죠. 윤곽만 그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연산 기능 이용해가지고 요거 한 방에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연산 기능 이용할 거예요. 옵셋에 연산 기능 이용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상단에 가면 선 한 개씩 옵셋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이동 옵셋 클릭하시고 제가 아까 이거 10mm 한다 그랬습니까? 11이라고 주고 엔터, 오른쪽 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적용 10mm 했고 그 다음에 14mm 엔터, 수직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자, 그 다음 일단은 확인 빠져나올게요. 자, 이 선 완성된 거 이해되시죠? 요거 기준으로 요거 선 기준으로 요거 두 개 만들었습니까?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바닥선 어떻게 할까요? 바닥은 그죠? 여기 34.5 올라간 곳에서 18mm 올라가 요 바닥선이 생기죠. 이거 연산이 된다 그랬어요. 자, 상단에 가보면 아까처럼 이동 옵셋 들어가셔서 됐죠? 여기 부분도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34.5 더하기 18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에 요거 더한 값을 요렇게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엔터 한번 쳐주시면 요게 연산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52.5가 나오네요. 제일 밑바닥선 클릭하고 위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선이 하나, 둘, 세 개를 만드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선은 미리미리 트리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2-R6이니까 여기 R6, 여기 R6이죠. 자, 상단에 가보면 R값 주는 거 있습니다. 필렛 요소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6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반경 6으로 바꿔주고 이선 클릭, 이선 클릭, 이선 클릭, 이선 클릭으로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상단의 노치 부분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그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증분값 안에서 연산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동 옵셋 안에서도 이제 연산이 됐었고 맞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0도 올라간 선이 하나 보여요. 여기 9mm가 떨어져서 즉
요 선상에서 요거 혹시 의미하시겠습니까? 요 선상에서 9mm 떨어져서 선이 요렇게 올라간 거죠. 즉 무슨 말? 이제 얘도 선을 요렇게 하나 꺾어서 70도짜리 선 하나 그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여기 9mm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기 끄트머리 기준으로 이쪽으로 9mm 가서 선이 요렇게 뽑혀 올라가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증분값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아까는 원이었지만 지금은 선이라고 하는 명령을 들어가서 지금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x 값을 어떻게 마이너스 9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제로 혹은 그냥 마이너스 9라고 주고 엔터만 쳐도 이 선이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뒤로 9mm 갔다가 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곧바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선을 그리는 거예요. 상단에 두 점선 그리기 클릭하시고 원점은 아까 여기 찍자 그랬죠, 제가? 즉 여기 원점으로 우리 카운팅하자 그랬죠. 마이너스 9mm 가서 선을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 콩 찍으세요. 콩 찍고 델타 창이 열리죠. 자, 그러면 여기 기준에서 이 선이 이 경사선이 9mm x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서 9mm 왼쪽으로 간 거죠. 맞죠? 증분값이니까 이 지점이 이제 x 0점, y 0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 방향이 반대로 갔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여기는 오른쪽하고 위쪽이니까 다 플러스 방향이었고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방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x 방향 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9라고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y는 변화가 있습니까? y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컴마 0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선이 9mm 뒤로 가서 선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각도를 이렇게 주고 지금 각도는 잘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지점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요. 이 부분이 0도 방향이에요. 캐드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건 몇 도 방향입니까? 여기는 90도 방향 맞습니까? 맞죠? 여기는요. 여기는 몇 도 방향입니까? 180도 방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뽑아져 있으니까 얼추 한 70, 80도 나오겠네요. 아, 63도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우리 얼마로 바꿔주면 됩니까? 70도 해주시면 됩니다. 도면에 7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 없고. 자, 클릭해 주시고 70 주고 엔터 쳐주시면 70도로 세워집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우리 70도 맞는지 어떻게 검토할까요? 스마트 지수 상단에 눌러주고. 자, 자, 이 선 클릭. 밑에 있는 선 클릭해주면 여기 70도가 뽑혀 있으면 된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치수 클릭하고 그냥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여기도 완성됐고.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노치 부분은 어떻게 완성하면 되겠습니까? 쉽죠? 이 선을 어떻게 해요? 35옵셋 해주고 17옵셋 해주고. 맞습니까? 요 수직선 왼쪽에 있는 이 선을 35옵셋하고 17옵셋 해주면 되고, 자, 바닥에 있는 이 선을 10mm 옵셋 해주면 이렇게 사방이 막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필렛 주고 필렛 주시면 여기도 노치가 완성이 돼요. 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보죠. 예, 됐죠? 이동 옵셋 들어가서 30이라고 숫자 바꿔주고 왼쪽 선을 오른쪽으로 적용. 그 다음에 17mm라고 바꿔주고 이 선을 오른쪽으로 적용. 자, 그 다음 바닥선은 10mm입니까? 10이라고 바꿔주고 이 바닥선을 위로 확인. 자, 그 다음 필렛 바로 주면 되겠죠? 필렛 뭐 R값 6 들어가 있고 요선 클릭, 요선 클릭 해주면 얘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얼추 이렇게 완성하면 윤곽은 얼추 모양을 잡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포켓 들어가지 말고요. 들어가지 말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이 도면을 좀 볼 때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이제 윤곽 쪽을 제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선을 안 헷갈리려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도 혹시 우리가 여기에 포켓 쪽에 뭔가 선을 그릴 때 혹시 부족한 선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요. 윤곽 쪽을 다 완성해도 포켓은 새로 그릴 거예요. 아마.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어떤 선이 필요한 건 없죠. 이 요선선들은 필요하죠. 얘들. 근데 얘들은 우리가 트리밍 할 게 아니거든요. 바깥쪽 선은. 이건 기준선이기 때문에, 외곽선이기 때문에 트리밍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선들은 좀 정리를 해도 포켓 그릴 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ESC 몇 번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거 R6부터 잡아갈까요? 자, 여기서 쭉 그냥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가서 또 필렛으로 바꿔주고, 요거 R4예요. R6이 아닌 R4네요. 클릭해주고 4로 바꿔주고 이선 클릭해서 4로 바꿔주고 일단은 확인 빠져나오고요. 요 부분 여기 사이는 트리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필렛으로 여기 2-R4에 돼 있는데요. 요거 R4 줘버리면 이 선 위에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캐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밍을 요 사이에 터줘야겠죠. 터주려면 여기 트림, 요거 트림이에요. 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 장대라고 하는데 요걸로 클릭을 한번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 클릭하고요. 요거 지금 클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요 빨간 장대 두 개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놓으십시오. 색깔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색깔 안 들어와 있죠.
자, 지금 제 건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눌러놨죠? 자, 그러면 선이 지워질 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점선으로 생기면 얘가 지워진다는 소리예요. 여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눌러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R4입니다. 요거 R4, R4. 자, 다시 필렛 들어가서 R4 그대로 이선 클릭, 이선 클릭, 여선 클릭, 여선 클릭. 자,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자, 휠을 꾹 눌러서 위로 당겨내고, 여기도 R4네요. 이선 클릭, 이선 클릭. 됐죠? 꾹 누르고, 이번엔 확인으로 빠져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위쪽 노치 부분도 요 선을 터줘야 돼요. 터준다는 소리는 이걸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트림 이용하셔서 중간에 한번 터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R4, 여기도 R4네요. R4 주시죠. 필렛, R4 이렇게 주고, 일단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R5.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가 10mm인데 R5라는 소리는 여기도 R5, 여기도 R5라는 소리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필렛으로 다시 들어가서, 필렛 값은 5로 바꿔주고, 얘 클릭, 얘 클릭, 또 얘 클릭, 얘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도 완성. 자, 밑에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트리밍이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냥 트림 이용하셔서 캐드 트림 하듯이 트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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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이상 없고, 이 부분도 그냥 트림이네요. 이해됩니까? 그냥 트림으로 여선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윤곽은 끝이 났네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이제 포켓에서는 어떤 게 주안점이냐면 회전 이동에서 이제 회전 이동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복사하는 방식도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도면 해석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지금 중간에 요 포켓이 이제 센터 여기라고 보고 요거 기준에 요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요 오른쪽엔 이 형상, 그쵸? 요 형상이 여기 지금 각도가 45도로 써 있는데 요거하고 같은 형상입니까? 사이즈가 똑같나요? 한번 봐주세요. 똑같으면 전 똑같이 보입니다만 20mm 여기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얘도 경사는 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래요. 센터까지가. 그리고 폭이 14, 14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각도로 얘가 45도지만 결국은 각도는 요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135도라는 소리 맞죠? 맞습니까? 180도에서 45도 덜 들어갔으니까 135도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 그대로가 135도로 여기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 그림은 이제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 그림은 바로 이거부터 그린 게 아니라 센터에 있는 요 중간에 원 두 개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원의 센터를 그려주는 방식 뭐가 있겠습니까? 요거 센터 그려줘야 되는데. 캐드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옵셋해서 이제 교차점 그리면 되죠. 그 방식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한 방에 찾아갈 수 있는 방식 방금 배웠죠, 시작하면서.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기준에 요거 원을 그릴 때 여기 x 좌표는 얼마입니까? 5 더하기 30, 즉 x는 여기까지가 35고요. 그 다음 y는 얼마입니까? 써있네요, 그죠? 34.5에 해당해요. 여기 기준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 그리기 명령에 들어가서 그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원점 어디 기준점 어디 찍어요? 여길 찍고 그죠? x는 얼마입니까? 5 더하기 그죠? 30 그 다음에 컴마라고 제가 쓸 수 있다 그랬죠? 컴마 앞이 이제 x니까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적어주면 됩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34.5라고 주고 엔터를 치면 원을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증분값의 연산 방식을 적용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자, 원 그리기, 원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기준점 여기라 그랬어요. 쉬프트 키 꼭 눌러주셔야 돼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콩 찍고 델타 창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항상. 이게 안 나오면 쉬프트를 안 눌렀다는 소리예요. 누른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여기 x 얼마라고요? 아까 5 더하기 30, 그 다음 y는요 34.5라고 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탕 치면 센터에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적당한 크기로 딱 주고요. 안쪽에 요거 있죠? 도면 해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파이 얼마인가요? 요거만 보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밑에 보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단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단면을 쳐서 여기 정면으로 쳐다본 거예요. 네. 자, 어쨌든 8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파이니까 여기 파이 쪽에 놓고 8이라고 주시면 8파이 됐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20파이짜리 같은 센터네요. 센터 공 찍고 적당한 크기 주고 이거 얼마? 20파이라고 해주면 일단은 끝났어요.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얘도 아까 우리 요거 그렸던 방식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준점을 여기 잡았었죠? 그러면 얘는 이거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기준점은 어디? 여기죠. 여기 20이니까.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요 센터에 여기 원 요거 그릴 땐 기준점이 어디예요? 여기 방금 우리 그 원점 잡았던 요 지점이죠. 여기서 x값만 20인 거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원 그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 기준점을 어디? 그죠? 기준점은 여기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x 값만 얼마? 20. 그래서 20. 그 다음에 컴마 0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x만 그래요. y가 만약 20이면 0,20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y가 20이라면. 앞에 있는 0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x는 뒤에 있는 y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게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요. 다시 원 그리기 원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이죠. 여기 콩 찍어야지 기준점으로 됐고 여기가 얼마라고요? 20 혹은 컴마 0인데 컴마 0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생략하고 엔터 치면 요거 기준점 기준으로 20만큼 떨어져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적당한 사이즈 주고 요게 지름, 요거 폭이 지름이란 소리죠. 14라고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고 다음 확인 빠져나오십시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상단 90도하고 270도의 수평선 두 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두 점선 이용해서 여기 4분점 찍고 여기 좀 당기고 여기도 4분점 찍고 당겨내고 네, 수평선으로 확인 누르고 자, 그럼 트리밍 되겠습니까? 트림 자르기 이용해서 삐져나간 거 지우고 여기 터주고 여기 터주고 여기 터주면 네, 그림이 한쪽은 완성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센터점 기준으로 135도만큼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주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 요거 트림해주고 맞습니까? 135도가 왜 되는지는 이해되죠? 왼쪽에 제가 또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왜 135도가 됐는지 이해될 거예요. 여기가 135도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할 거니까 상단에 가보면 명령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딱 봐도 그림상에 딱 요거밖에 안 보이죠. 회전하는 거. 맞습니까? 갖다 대니까 뭐라고 써있네요. 이동, 회전, 이동이다. 그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요게 옵션이 이제 이동, 회전, 이동이에요. 요거 클릭하고, 그럼 뭐라고 물어봅니까? 회전, 이동할 요소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없죠? 자, 그럼 엔터를 치셔도 되고, 상단에 가면 요게 있어요. 엔터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거 클릭하시면 엔터가 기능하고 똑같고요. 자, 복사가 돼 있네요. 일단 맞습니다. 복사해야 되겠죠. 원본 이거 이동으로 가버리면 이거 사라져 버립니다. 원본이 복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회전할 원점을 찍으라는 소리예요. 요 부분 요게 원점이죠. 그러면 요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원점을 콩 찍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각도는 몇 도? 135도라고 주고 회전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135도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 한쪽은 터주면 되죠. 잘라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서부터까지 자, 윤곽에 이상 없고 포켓 형상도 치수 다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면 무슨 치수가 나오겠죠. 뭐 이상 없이 다 나올 거예요. 예, 이상 없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각도도 한번 확인해 보려면 사실 중심선이 없잖아요. 근데 각도는 그냥 요 선 찍고요. 요 선 찍어보면 각도가 135도가 나오면 된 거예요. 어차피 중심은 같은 수평이고 여기도 평행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도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예, 머리 생각을 조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스케치가 끝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캠 짜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요청 사항이라서. 이해됐습니까? 특히나 이제 컴퓨터 응용 밀림 기능사의 공개 도면 25번의 도면에 대해서 신속하게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마스터캠 X9을 썼고요. 모싱 센터고 증분값하고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이제 회동 이동에 이제 복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작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